교화도서관 동네 사람 그 강연의 첫 번째 강연자신데요. 로컬 브랜드 커피숍 두 번째 발전소 대표이신 송성근 선생님을 저희들이 만나러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먼저 자기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커발소장으로 저는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커피 발전소 소장님. 커피 발전소여서 커발소장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네. 예전에는 제가 프로그래머였어요. 아. 너무 낯선 네. 정체이지만 예.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커피를 시작하고서는 커발소장으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11년째 살고 있고요. 여전히 커피 볶는 게 너무 좋은 남자입니다. 그 정도가 저를 소개하는 제일 좋은 소개 문구가 될 것 같아요. 커피 볶는 게 좋은 남자, 네. 커피 발전소의 네. 송성근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을 말씀드려야 네. 되겠구나.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름도 역시 커피 발전소인데 네네. 두 번째 발전소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두 번째 발전소면 네. 첫 번째 발전소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처음 네. 시작은 커피 발전소가 네. 첫 번째 발전소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들 하시는데 네. 커피 발전소에 대한 애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커피 발전소이긴 하지만 예. 문발동 6하나 7-1번지에서 시작했던 네. 10년 전에 커피 발전소에 대한 예. 하나의 애정? 그 커피 발전소는 끝까지 커피 발전소인 거고 여기는 그래서 두 번째 발전소로 저는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네. 이제 사실 그 커피 발전소를 가봤었어요. 네네네. 이제 그 차 마시러 간 건 아니었었지만 네. 그런데 커피 발전소, 뭐 책 발전소, 뭐 이렇게 있어서 좀 되게 헷갈렸던 기억은 있는데 되게 이름이 독특하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듣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직접 원두를 로스팅 해가지고 네네. 커피를 이렇게 낸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벌써 이렇게 10년 전에 그쪽에서 내셨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그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예. 근데 갑자기 그것도 10년 전이면 네. 거의 이게 교화도서관하고 역사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됐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문발리에 네. 그냥 허허 벌판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막바로 이렇게 심학산이 막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네, 그죠? 네네네. 바라다 보일 정도의 네네. 허허 벌판이었던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그 자리에 10년 전에 네네. 갑자기 그 프로그래머 생활을 접으시고 네네. 어떻게 그냥 직접 원두를 로스팅해서 네. 커피집이죠 일종의 네네네. 예, 전문점을 커피 전문점인 그 커피 발전소를 열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네. 그 심학산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슬프면서도 가슴이 딱 벅찼어요. 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장소에 커피 발전소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이유가 심학산 뷰였거든요. 심학산을 또 그만큼 사랑하셨나 봅니다. 아니, 심학산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예, 아니 심학산이 보이는 거죠. 산이 정말 예. 이 동네는 산이 없었어요. 아, 서울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서울 이쪽에 살았는데 영등포 쪽에 살았는데 예. 산을 못 보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서는 정말 심학산이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예. 백그라운드라고나 할까요? 그냥 나에게는 심학산이 있다는 느낌이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왜 그곳이었냐는 네. 걸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갑자기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고요. 커피가 일단 너무 좋아서였고요. 네. 프로그래머를 그만둔 이유는 네. 회사가 망한 거고요. 너무 심플하게 회사가 망한 거고요. 회사가 망한 뒤에 1년 동안을 정말 미친 듯이 캠핑을 다녔어요. 그냥 밖으로. 근 10년 정도 그 사회생활 했으니까 예, 예. 그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겠다는 네. 생각으로 그 1년을 정말 미친 듯이 놀았고요. 커피를 해보고 싶었어요. 커피 네. 전문점. 사실 그 전부터 커피를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경제적인 거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고 있었는데 일단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커피 전문점 한번 해보자. 나쁘지 않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나이로 치면은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예. 근데 조용한 곳이어야 됐어요. 아. 저희는 이런 번화가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예. 조용한 동네여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금촌의 저기 뒤쪽 제가 지명은 모르지만 그쪽도 찾아다녀보고 사실 주위를 많이 돌아다녀봤죠. 네. 근데 문발동 이 커피 발전소 자리를 딱 왔는데 네. 동네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취미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인프라 이런 것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건 신경을 안 쓰셨나요? 네네.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될 거다. 예, 예. 이게 뭐안 되진 않을 것 같다. 아. 왜냐면 예. 저도 이제 그런 조용한 커피집 찾아다니고 네. 동네 커피 전문점 되게 좋아했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커피를 내가 잘 만들면 그 주제만 내가 잘 소화해낸다면 올 것이다. 네, 손님들은 올 것이다. 근데 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주위 분들 도움이 컸죠. 네. 그동안 쌓아왔던 예.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제 네. 그나마 먹고 살 만큼은 한 건데 네. 그때는 좀 주제 넘었죠. 그래서 너무 자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거기여야 됐어요. 어. 그곳이 아니면 다른 곳은 너무 시끄럽고 번잡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찍고 나서 그냥 제 멋대로 인테리어를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그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곳이 선생님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예. 저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겠어요. 네. 진짜. 프로그래머 하시는 그 회사가 망한 관계로 어쨌든 이 길로 좋아는 했었지만 막상 이렇게 시도는 네. 해보려고 생각은 네네. 안 했었는데 그걸 네네. 계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길로 맞습니다. 들어서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발전소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발동에는 이제 커피 발전소는 어떻게 지금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 로스팅만 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발전소는 여기 지금 출판단지 안에 이제 장소를 옮긴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그러면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문발동에 있는 커피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커피 발전소가 이 두 번째 발전소를 오픈하면서 예, 예. 두 곳을 같이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네. 저희 스타일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발전소에서는 로스팅을 주로 하고 예, 예. 여기서는 이제 소매라고 하죠. 손님들한테 예. 이제 커피를 판매하는 예. 소매업을 하고 하는 형태로 나눴었는데 예. 그냥 뭐 편하게 말씀드려도 예, 되는 예. 거죠. 아, 그렇죠. 건물이 팔렸어요. 그랬구나. 커피 발전소 건물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이제,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된 어쩔 수 거네요. 없이 나와야 돼서 이제 알아보던 차에 예, 예. 이제 그 바로 옆에 손수 만두집이라고 예. 만두 전문점이 이제 한 1년 정도 됐나요? 거기도 벌써 이제 거기가 문을 닫고 네. 이제 따로 공간을 분할을 해서 내놨거든요. 임대를 네. 하게 됐고 예. 그 공간에 이제 로스팅만 하려고 사실 예. 공간을 임대를 했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네. 공간이 조금 여유도 좀 있었나 봐요. 조그맣지만 예. 기존 커피 발전소보다는 작지만 공간이 되게 비정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정형적이지 않은 거를. 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뭔가를 만들면 너무 이쁘겠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너무 이뻐요. 진짜 한번 꼭 네, 가보시라고. 꼭 가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곳이 기존의 손수 만두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달라졌군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아들하고 또 다른 친구 둘이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언제든지 그 친구들이 그만두더라도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너무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럼 이제 1호점은 1호점대로 네네. 이제 장소를 근처로 옮겼지만 네네네. 이제 없어지진 않고 아, 그대로 그럼요. 로스팅을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네. 이제 그 전의 형태로 또 네네. 이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판매할 네. 수 있는 이제 좌석도 좀 이제 맞습니다. 마련했고 예. 현재는 아드님의 네. 친구분이 네. 그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거네요. 시스템도 저희 10년 전에 시작했던 커피 발전소가 그 시작했던 시스템 그대로예요. 아, 그래서 머신이 없이 모카포트하고 예. 핸드들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가능하면 예. 좀 계승해 보겠다고 그래서 좀 기특하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아유, 어쨌든 저도 이렇게 작년에 한 두어 번 가본 입장에서 네. 또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좀 이렇게 됩니다. 허전함이 좀 없어, 네, 그 맞아요. 허전함이 들 뻔했는데 없어졌다고 네. 하면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1호점이 이제 어쨌든 1호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발전소 커피 발전소는 이제 공간이 문발동에서 운영할 때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문발동은 지역 주민 그야말로 그 오리지널적인 로컬 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그랬다면 여기는 이제 출판단지 안으로 들어온 가게니까 네네네.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공간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차이점이 많아 보이긴 한데요. 네. 근데 제가 들어와서 예. 1년 반을 이제 운영을 한 거거든요. 벌써 2년 반이 됐나요? 맞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같은 동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동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산업단지거든요. 예. 형식상으로는 산업단지인데 네. 출판사들이 대부분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네. 조금 다른 느낌, 공기가 좀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일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단지하고는 다른 느낌의 공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기 더 편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예전 저희 커피 발전소 운영할 때 손님분들이 많긴 해요. 네. 출판사에서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저기 문발동에서 할 때도? 네, 네. 아, 그때도 출판사분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거기까지 찾아가셨구나. 커피 드시러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분들이 그대로. 정말 한 일주일 동안은 네. 지금보다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다 찾아주셔가지고 네. 저희도 신기했고 그분들도 신기했고 네. 근데 이제 같은 공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색하지는 않고요. 손님들도 성향이 되게 비슷하고요. 네. 같은 이제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인 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색하진 않아요. 일할 때 많이 이렇게 괴리가 들면 힘들 네. 텐데 예. 그러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되게 편하게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더 많아진 건 확실한 거죠? 많아요. 예. 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외부인들도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고, 그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혀 낯설지 않고 네, 네. 또 지난 그 문발동에 있었을 때 연장선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거기가 어쨌든 그 지역 그 마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외부인들이 네. 직접 찾아가서 차를 마시는 아. 그런 공간이었던 건 분명하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또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문발동에 그 커피 발전소를 운영을 하실 때요. 네. 그 이제 그 지역의 예술가 분들, 네. 그다음에 마을 활동가 하시는 그런 분들이랑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점호 책방, 지금은 점호 책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책발전소 네. 그 공간을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추억에 남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몇 개 좀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좀 들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관심 되게 많죠. 관심은 네. 많고 그런 분들을 선생님처럼 예, 예. 좀 문학적인 네. 예술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뭐랄까 존경심 같은 게 좀 있어요. 되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드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되게 중요한 일을 우리 한다. 선생님도 맛을 창조하시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저는 약간 물질적인 거에 가깝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역시 이제 저희 초창기에 네. 2년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골목잔치라 그래서 예. 골목에 있던 그때 공방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조그맣게 운영만 하는 정도인데 그때는 정말 많은 공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주위에 있는 이제 그때는 교화였죠. 네. 운정이 없었을 때니까 네. 교화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네. 말 그대로 잔치, 조그만 잔치 네. 같은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골목잔치라는 걸 이제 근데 거기는 골목잔치로 만들었었는데, 네네. 예,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아요. 네, 여기도 그래서- 좁죠. 근데 여기는 엄청 넓더라고요. 아니요. 그때는 그래서 진짜 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뭔가 되게 복잡하고 커 보이는데, 네. 그때 너무 작아서 아, 그냥 뭐, 한 5분, 10분 정도면 다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아. 근데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교화도서관이라는 대단한 백그라운드가 예, 있었고, 예. 일하시는 사서 선생님이나 동네 또 지금 점호책방 하시는 네. 이정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릇공방 하시는 박준범 선생님이나 네. 이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런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냥 같이 한 거죠. 예.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누가 했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거는 저희는 이제 그 조금만 일들 되게 좋아했어요. 헌책을 판다거나, 아, 이렇게 아. 커피 발전소에서 책도 팔았어요. 헌책. 네, 헌책.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점호책방이 같이 공유하지 않은 없었죠. 상태에서 점호책방은 저희 운영하고 한 7, 8년 뒤에 아. 같이 예, 예. 했을 거예요. 예. 그냥 가지고 있는 책이 많으니까 아. 헌책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때 이제 출판사 손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출판사들하고 뭘 같이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그 문구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노트들. 예. 그것도 이제 여기 그 출판단지에 있는 아, 업체들이랑 같이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 물건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구애받지 않고 네. 어떤 상품, 어떤 종류든지 구애받지 않고 그런 것들 계속 만들어서 했었어요. 저는. 그러는 게 쌓이면서 이제 약간 환상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상이요? 커피 발전소에서는 많은 걸 판다 이런. 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예. 정말 몇 년 전에 팔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 뜨거운 냄비 집을 때 쓰는 예, 그 저기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꽃갈 있잖아요. 예, 꽃갈. 예. 그걸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살 수 있냐고 어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 몇 년 전에 판 거였는데. 네. 그때 와이프가 만들었는데 지금 와이프가 못 만들어요. 왜요? 너무 바쁘니까. 아. 그 여기가 안 좋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희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위 분들이 가지는 약간 좀 커피 발전소에 대한 예. 이미지가 환상이 약간 이렇게 쭉 끼어 있는 것처럼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게 만들어진 것 굉장히 같아요.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네. 그 커피집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요. 환상이라고 저는 부르지만 정말 예. 저희는 현실이고 보시는 분들은 환상이고 보는 분들은 아름답지만 저희는 백조. 밑에서 막 열심히 저어야지 예, 예. 아름답게 물 위에 그쵸. 떠 있을 수 있는 백조. 오리가 그냥 막 안 보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죠. 정말 아름답게 보이려고. 근데 지금은 예. 그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정말 편하고 좋아요. 같은 레벨에. 그래서 지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점호 책방에서 그 책방냥이 그 점호라는 고양이가 네, 있었잖아요. 네. 하얀 고양이. 네. 원래는 선생님이 원래 거두는 네. 고양이라고 그렇게 제가 네.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네, 네. 고양이 뭐 이렇게 동물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시나 봅니다. 제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개고양이도 이렇게 밥 주고 할 때 네네. 이제 거들어서 이게 한 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책방냥이가 됐다고 네네. 이렇게 전에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동물들도 많이 보살피면서 네네. 또 동네 사람들하고도 많이 또 어울리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발전소에서는 이제 역시 그 첫 번째 커피 발전소에서만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그 이제 뭐 소소한 마켓이면 마켓, 또 갤러리면 갤러리,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뭐 음악회면 음악회 뭐 한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직접 제가 뭐 참여를 못 네네. 해봐서 네네네. 듣기만 했는데 이제 어떤 활동들 이쪽으로 이사 오시고 난 다음에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고요. 소개도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켓을 예, 예. 매달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 주제를 좀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제 그 예술가라든지 아니면은 점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그 몇몇 분들하고 시도를 했었고요. 점호 책방하고 책을 팔았었고 네. 그리고 무구라고 저기 꽃 만드시는 해몽펜의 바로 앞쪽에 공방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플라워 아트 하시는 예, 예. 분인데 그분하고도 했었고 그릇 공방이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도 했었고 하여튼 파티 학생들하고도 하고 4번인가 5번인가를 5달이죠 그렇게 되면 네. 약간 그건 좀 한계를 저희가 느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어,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람이 머무르는 공간보다는 네. 왔다 가는 공간의 성격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아, 여기 그, 공간이요? 예, 여전히 고민인데 예전 커피 발전소는 오면은 머무르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네. 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도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판을 벌려두어도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만들질 못하더라고요. 거쳐 스쳐 지나가는 정도 이런 공간으로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포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라는 건. 그렇죠. 물건을 많이 팔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모으든지 예.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 수학이 있어야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해서 저희가 더 계속 시도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회는 저희가 2번을 시도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2분 다 예. 사정 때문에 못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2분이 오셔가지고 한 분은 테스트를 하셨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정말 집안일 때 못 하셨고요. 한 번은 하셨어요, 공연을. 예. 하셨는데 그때 사정이 진짜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안 와버렸어요. 그럼 음악회는 못 하신 거네요. 한 번은 했어요. 한 번은 정확히 했는데. 말씀드리면 한 예. 번은 했는데 이제 사정상 많은 분들이 못 오셔가지고 네. 너무 괜찮은 공간이다까지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주위 분들한테 예.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이제 출판사분이랑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 통해서 관련된 이제 책도 조금 판매가 됐었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시고 일러스트 뭐 그림 같은 거, 원화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였나요? 혹시? 아니요. 출판사하고 하셨다면? 지금 이런 이게 작품집이거든요. 예. 여기 보이시는 갤러리북이라고 네. 유아컴퍼니라는 회사에서 하는 근데 그때는 더 이제 많은 작품들을 전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판매용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이건 전시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 건물에 비가 새서 이렇게 이번에 작품이-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작품이 망해서 이제 안 가져가신 거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도 저희가 계속 트라이는 하는데 예. 그 일단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좀 고민이 좀 많이 이제 해보셔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아, 많아요. 이제 여기는 정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커피 발전소였던 장소는 좀 좁더라도 네네네. 좀 뭔가 머무르는 사람들이 네네네. 와서 머물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네네.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제 됐는데 네네. 여기는 그냥 이제 그냥 왔다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런 흘러버리는 이게 아마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책상의 배치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일까 아니면은 뭐 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여기를 오는 사람들의 그 대상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그 커피 발전소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기획들을 하고 계시는데 커피 판매 이외에 이러한 것들을 기획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아, 다 재미요. 아, 네, 재밌어서. 네, 예. 재미. 재미와 그 소통 같은 아, 거죠. 예. 이게 처음 시도했던 그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네. 기억에 남는 게 예. 그때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가 예. 막 생겨났을 때예요. 예. 커피 발전소 초기가. 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계절이나 돌베개 출판사 예, 이런 예. 몇몇 출판사와 제가 친구를 맺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예. 근데 돌베개 출판사에서 처음 찾아오셨어요. 그 소셜 미디어 관계를 통해서 네. 직접 커피 발전소, 그땐 진짜 천이었죠. 아무것도 네. 없었으니까. 찾아오셔서 그때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기억이 네. 계속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그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아,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내가 해볼 수 있겠는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것도 얻었었던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그게. 그래서 별거 아니었고, 그냥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그때 정말 큰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일을 만들고 하는 거는 예.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진짜 재미가 있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중에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주위 분들이 또 워낙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재밌게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게 쌓이면서 저희한테도 재산이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사실 그런 거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게 네. 귀찮고 힘든 부분도 많은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과 재미 때문에 네. 예, 그 기획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네. 할 것이고 네, 그죠? 예, 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그 영업을 하시는 데나 아니면 뭐 다양한 그 계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만 해도 강의도 많이 줄고요. 거의 없어졌죠, 뭐. 일거리가 다 줄었거든요. 아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신나는 독서학교 운영을 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문 닫았어요. 다 멀리서 저도 애들이 오는데, 네. 문 닫았어요. 아이고. 이제 이런 이제 다 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커피 발전소는 지금 우리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점도 네. 얘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또 깨알처럼 네. 아마 또 좋은 점도 있을 것도 같은데 네네. 그런 거 있다면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이번 파도는. 2.5 네. 단계 올라가서 더 힘드셨죠? 네, 처음에 이제 4월이죠. 그 시점에서 한번 큰 파도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어요, 정말. 그렇죠. 지금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는 되게 큰 파도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싹 가라앉은. 수문지상에서만 봤죠, 솔직히. 네, 우리 아주- 팁으로까지는 오진 않았었죠. 태평양에서 친 파도 정도? 근데 이번은
정말 서해에서 바로 이렇게 예. 딱 넘어온 파도라는 게 진짜. 느껴졌어요. 그 정도로 되게 저희도 한 2주, 한 3주 정도는 타격이 좀 컸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손님들한테 이거를 계속 네, 뭐 적어라, 적어주세요, 소독하세요, 뭐 예, 체크하고. 찍어주세요, 마스크 쓰셔야 예. 돼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요. 네. 그런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심리적으로 힘들었고요. 뭐 경제적인 측면은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어찌됐건 칠판단지 안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을 많이 하시니까 예. 영향이 없진 않았고요. 좋은 점은 사실 그래서 없어요. 좋은 점. 뭔가,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즐거울 텐데, 어딜 가나 다, 그때는 심지어 주위에 사람도 안 돌아다녔으니까요. 주말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예. 주말에. 그냥, 뭐랄까, 정말, 암담하다. 예. 이 미래 사회가 이런 모습이면, 나 오래 살고 싶진 않다. 그 그런 정도. 생각이 예.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네, 맞아요. 우울증 막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지금 문 열어놓고 이렇게 지금 자연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실 좀 작은 집에서 어디 또 특별히 나갈 데도 없고 네. 수익도 줄고 네. 또 알바생들은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주변에서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은 물질적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손님이 줄어서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힘든 건 정신적인 부분이 더 힘들었다. 맞아요. 이게 몇 오시는 손님들한테 일일이 그렇게 뭐 손소독 뭐 이렇게 써서 내는 거, 열 체크, 마스크 점검 이런 것들도 조심스러워서 그죠? 네. 그런 면에서도 정신적으로 더 힘드셨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런 근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사실 그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뭐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또 모이기도 하니까 또 이제 이 불안해하고 또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작은 규모의 그런 그 로컬 시장이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견고해지면 훨씬 더 이제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어려운 난국을 좀 헤쳐나가는데 좀 이런 그 로컬 샵이나 이런 로컬 시장이 좀 더 이렇게 제대로 잘 튼튼하게 구축이 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우리 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작은 만화방 같은 데는 더 잘 돼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냥 그 가게 하나일 뿐이고 지금 여기 파주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 이제 그 연대를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도 그 뭐 예술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활동가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또 연대를 통해서 많은 활동과 소통을 또 하려고 시도도 많이 하시고 계속 또 그렇게 거의 10년째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해오고 계시는데 어쨌든 특색 있는 그런 로컬 샵들이 그 성장하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또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일단 그런 데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족함은 네. 사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네. 저희가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아, 좋은 흐름. 근데 지금의 흐름은 네. 대형화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대형화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대형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화돼서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작은 규모가 작은 것들 또 많은 또 소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형태에게 또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실제로도 저희 이제 동네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네. 이제 이 사건이 2.5 단계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그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역이 가지는
장점이 도드라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한시적이죠, 사실. 아. 한시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네. 제도적인 부분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건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게 지금 이제 사실 도서점까지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예, 많잖아요. 예, 지금 많이 그렇죠. 지금 아주 머리 아프죠. 네. 어떻게 풀어야 되나 머리 아프고 특히 동네 서점들도 그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여러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부터도 일단 다른 주제이니까 네. 이제 좀 쉬운 주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데 근데 하여튼 아까 이제 드리던 말씀 잠깐 다시 되돌아가면 저는 이제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예. 커피 전문점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면 그건 소비자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소비자의 욕구죠. 예. 과시하고 싶은 내가 간 장소가 음, 다른 사람들이 간 곳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다라는 것 같아요. 네. 이 약간 조금 그 개인화된 예. 시대와도 맞는 트렌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 시절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니즈가 먼저였어요.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었어요. 예.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었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정도 수준? 거기 괜찮아 정도 수준이었지. 막 과시하고 막 여기는 말이야 커피가 막 여기는 말이야 뭐가 막 여기는 100평이야 막 여기는 뭐 책이 10,000권이 있어 막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네에서 사실 작은 커피 전문점이나 가게들이 생존하기 좀 어려운 환경은 사실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럼 네.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식의 이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봤잖아요. 네. 이 힘든 파도를 넘어가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나 네. 정부가 내겠죠. 법적으로도 뭐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인지는 정확히 그건 제가 고민했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이긴 해요. 출판문화진흥원 네. 이런 데서 보면은요 작은 서점이나 아니면 이런 데와 연결해서 그 이제 독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 서점에 대해서는 예. 동네 서점은 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예. 나름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주제는 만약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네. 아니면은 굳이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조그만 이제 동네 공방이나 예. 여튼 이제 동네에서 활동하는 이제 점포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버텨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흐름은 돌아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그 큰 것만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지쳐요. 그러기에는 사실.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그렇죠. 그 분위기에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치유해주는 또 다른 공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공간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 가게만의 철학을 가지고 조금만 버티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버티는데 힘이 되어줄 버팀목이 나라에서 되어주면 훨씬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 가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작은 서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서점은 약간 문화공간으로서의 그렇죠. 포지셔닝도 문화를 있고 해서 판다, 뭐 이런 그래서 컨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네. 그 주제는
개인이 풀 수는 없어요. 지금. 개인이 풀기보다는 어쨌든 정부나 이런 이제 지자체에서 예. 약간의 어떤 그런 지원이 좀 네네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수수료 아주 뭐 진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예, 예. 자영업자들은 매출 얼마 이하 눈에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럼, 많은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엄청 큰 문제는 또 아니네요.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네. 그 수수료라든지 이런 면에서는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로컬 샵들끼리 네. 이렇게 연합회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죠. 예. 그냥 저희만 해도 동네에서 프로문발러라 그래서 예. 10군데 정도 모여가지고 조그만 지역 쿠폰하고 예, 예. 했던 적이 있어요. 아. 1년 정도.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커피 발전소가 이리 오고 막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예. 좋았죠. 재밌었어요, 그것도.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커피 발전소는 확실히 이게 직접 로스팅을 하면서 네. 10년 이상 넘게 이 맛을 이제 맛으로서 승부를 낼 수 있는 이 로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이제 구축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솔직히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다 인정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만의 그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좀 어렵지만 버티면 분명히 어떤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흐름이. 라는, 예, 네. 지금 흐름이. 네. 그리고 또 대형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할 수 있는 손님들이 가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는 사실 지금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조금 이게 장기화된다는 이런 이게 장기화되는 걸로 또 이렇게 또 지금 이게 그 상황이 우세한데 맞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네네. 선생님 좀 그동안 해 오셨듯이 또 이런 특색을 또 쭉 가지시고 네네.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그 활동을 그렇게 또 해 나가신다면은 네.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아. 예.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께 찾아와서 늘 또 네네.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네네. 예, 믿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네. 대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네, 다음에 또 꼭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